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짓게 만드는 걸까요? 왜 어떤 동물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다른 생명체들은 단순한 반응만 보일까요?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바로 인지능력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인지능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인지능력이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에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고 안전한 서식지를 찾고 번식 상대를 확보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지능력이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 개의 도구들이 들어있는 상자와 같아요. 정보 처리, 기억 저장, 학습, 창의적 사고, 계획 수립, 비판적 분석 등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러한 능력들은 단순한 반사작용부터 고도의 자각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인지 도구들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생존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죠. 또한 생명체들은 배고픔, 갈증, 피로감 같은 내부 상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도구인 기억력이 등장합니다. 기억이란 경험했던 정보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러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덕분에 생명체들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기억에는 특정 사건이나 장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냥 기법이나 먹이 찾기 같은 행동 패턴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기본 도구는 학습 능력입니다. 이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거나 기존의 행동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본질적으로 일련의 사고나 행동을 연결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패턴들은 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기본 도구만으로도 상당히 단순한 생명체들이 예상외로 똑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황색망사점균이라는 단세포 생물을 예로 들어보죠. 이 생물은 뇌도 없는 거대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미로 실험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쪽 끝에 먹이를 놓고 미로를 탐험하게 하면 이 생물은 자신이 지나간 길에 점액질 흔적을 남겨 일종의 외부 기억 장치로 활용합니다. 이미 탐험한 구역은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먹이를 찾아가는 거죠. 비록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똑똑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들은 더욱 인상적인 적응 학습 능력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이 꿀벌에게 색깔 공을 구멍에 넣으면 설탕물을 주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꿀벌들은 자연에서는 전혀 하지 않을 이런 행동을 빠르게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효율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여러 개의 공이 있을 때는 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했고 훈련 때와 다른 색깔의 공을 사용해도 같은 성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고급 인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고도로 진화한 동물들은 기본 도구에 추가적인 능력들을 더해서 훨씬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수많은 연관성, 연결고리, 그리고 물리적 기법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를 지식 저장고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너구리가 바로 이런 능력의 좋은 예시입니다. 인간의 음식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종합한 결과물이에요.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를 푸는 것도 가능하죠. 한 연구에서 너구리들에게 다양한 잠금 장치가 달린 상자를 제공했는데 걸쇠, 빗장, 마개, 푸시바 등이 복잡하게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너구리들은 10회 미만의 시도만으로 이 상자들을 열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자물쇠들이 특정 순서와 적절한 힘으로만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어도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년 후에도 상자 여는 방법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속도도 전혀 느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식 저장고를 넘어서 우리 도구 상자에서 가장 인상적인 능력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맞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 창의성이란 서로 관련성이 희미한 요소들을 연결해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독창적이고 드문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기존의 정보, 기술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또 다른 너구리 실험에서 연구진은 물통에 돌을 계속 넣으면 수위가 올라가서 물 위에 떠있는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너구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바로 물통을 넘어뜨려 버린 것이죠. 이는 기존의 규칙을 완전히 뒤엎는 창의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창의성의 또 다른 측면은 물리적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영장류들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나무 속 흰개미를 잡아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부 문어들은 코코넛 껍데기를 수집해서 자신의 몸 주변에 배치하여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이동식 보호막으로 사용합니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재료를 미리 모아두는 이런 행동은 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계획 수립 능력입니다. 계획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미리 고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전략으로 구성하는 능력이에요.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 이것들이 원래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도의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래를 위한 식량 저장 행동입니다. 다람쥐에게는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고력이 필요해요. 다람쥐는 각각의 견과류를 개별적으로 검사해서 저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손상되었거나 지방 함량이 낮은 견과류는 즉시 섭취하고 좀 더 숙성이 필요한 것들은 저장용으로 분류하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람쥐들의 속임수 전략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고 느끼면 실제로는 견과류를 묻지 않으면서 묻는 척하는 가짜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런 허위 저장소를 만들어서 경쟁자들을 속이고 진짜 식량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체들도 자신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인지 도구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보유한 도구가 많을수록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생명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 개체가 처한 생태적 환경과 생존 전략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다람쥐는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음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쟁자들을 속여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반면 양들은 그런 고도의 기만 전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들은 풀을 뜯어먹으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기술입니다. 양들은 수많은 다른 양들, 심지어 인간까지도 수년간 기억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능력이죠. 사용하지 않을 복잡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에너지 낭비가 될 뿐입니다. 인간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극도로 다양한 인지 도구들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어요. 이런 도구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지만 우연히 또 다른 강력한 인지 도구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바로 문화적 전승 능력입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우주선이나 입자 가속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 능력과 세대를 거쳐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개인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 행성을 우리의 의도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얻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도 만들어냈습니다. 스도쿠 퍼즐, 복잡한 세무 서류, 끈 이론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항생제 내성 같은 심각한 도전들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훨씬 더 멀리 내다보는 사고가 필요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복잡한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문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이미 강력한 인지 도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건은 이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똑똑함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생명체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 진화시킨 적응 도구들의 집합체입니다. 각 생명체는 자신만의 독특한 도구 조합을 가지고 있고 이는 그들의 생태적 지위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우리 인간의 경우 이 도구들을 집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인지 능력이지만 협력과 문화적 추적을 통해 그 한계를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